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차원 측정을 위한 첫 단계인 프로브 규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브 규정의 원리와 사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규정 목적과 원리, 규정 결과의 활용, 그리고 프로브 거리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은 프로브 교정과 측정 좌표의 설정, 요소 측정, 그리고 되부름 및 관계를 이용한 측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브 교정은 3차원 측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인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3차원 측정 데이터는 프로브의 중심 좌표와 지름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브 교정을 실시하고 나서 측정 좌표계를 설치합니다. 측정에서는 도면에 지정된 위치나 공작물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3차원 측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위한 기준 위치를 지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측정 좌표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3차원 측정기에는 측정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계 좌표계와 공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지정하는 측정 좌표계가 있는데 실제 측정은 모두 측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측정입니다. 측정에는 프로빙에 의한 요소 측정과 측정된 결과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계산해내는 되부름과 관계에 의한 측정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먼저 프로브 교정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 설정, 요소 측정, 그리고 되부름과 관계에 의한 측정으로 순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실제 측정에서는 프로브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 도면을 검토하던가 측정을 하고 난 후에 결과를 분석하는 등의 과정이 추가로 이루어지지만 이 작업은 정형화된 소프트웨어에 의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은 프로브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브 교정은 측정에 사용될 프로브의 지름 및 각 프로브 간의 상대 위치를 정확히 산출해서 측정값 계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프로브 교정 시의 오차는 측정 오차에 직접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프로브 교정 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브 교정은 기준구의 교정값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구는 반드시 공인기관으로부터 교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측정과 교정은 계산 원리는 동일하지만 방법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측 그림에서는 프로브의 교정 원리를 설명합니다. 일단 프로브가 접촉하는 순간의 스케일 좌표 x1과 x2를 읽은 다음 그 값으로 거리를 계산하면 이 거리, 즉 블록의 폭보다 프로브 지름만큼 큰 값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블록의 치수 L을 빼주면 프로브의 지름이 됩니다. 즉 프로브의 지름은 이런 방법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때 블록은 게이지 블록과 같은 기준 게이지여야 하고 L은 반드시 교정을 받은 값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측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값에서 프로브 지름을 빼주면 측정을 하고자 하는 값 x가 됩니다. 여기서는 프로브 지름이 미리 교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프로브 교정은 게이지의 교정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브 지름을 구하는 과정이고, 측정은 프로브의 지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값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프로브 지름이 다른 것을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2mm와 5mm의 반지름을 갖는 프로브를 50mm 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교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반지름 5mm짜리 프로브로 게이지를 프로빙하는 경우에는 스케일에서 계산한 값이 60이 되고, 반지름 2mm짜리 프로브로 게이지를 프로빙하는 경우에는 스케일에서 계산한 값이 54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값에서 게이지의 길이 50mm를 빼면 프로브의 지름은 10mm와 4mm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블록을 이용해서 교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프로브 교정에 사용하는 기준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정 원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교정되지 않은 프로브로 기준구를 프로빙한 다음에 프로브 중심을 이용해서 계산한 지름에서 기준구의 지름을 빼주면 그 결과가 프로브 지름이 됩니다. 여러 개의 프로브를 교정하는 경우 기준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프로브 교정 시 프로브 중심 좌표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낸 좌표값의 차이가 각 프로브 간의 위치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브 교정 시에는 우선 프로브의 개수와 지름, 그리고 프로브 길이와 자세 등을 결정한 다음에 각 프로브를 기준구에 지정된 점 이상만큼 프로빙합니다. 실제 프로빙 시에는 프로브의 힘량 보정과 프로빙 오차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프로브 축 방향으로 2점, 축과 수직인 원주 방향에서 4점 등 6점 이상의 프로빙을 추천합니다. 이 그림은 실제 교정 시의 프로빙 위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브 축 방향으로 2점, 그리고 축과 수직인 단면에서 4점을 프로빙합니다. 프로브 축 방향으로 프로빙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향보다 측정압이 높고 프로브의 힘이 적기 때문에 이 영향을 줄이고, 또한 프로빙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2점을 프로빙합니다. 다음은 보정 보홀 지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구를 이용해서 실제 측정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구해진 프로브의 지름을 보정 보홀 지름이라고 합니다. 프로브 지름은 프로빙할 때 측정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휨이나 프로빙 오차 등으로 인해서 실제 지름과 교점 결과로 나타난 지름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브의 지름은 실제 측정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해야 측정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할 때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0점 조정할 때와 측정할 때의 측정압을 동일하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보정 보홀 지름은 실제 지름보다 작게 계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압이 높을수록 프로브의 길이가 길고 축이 가늘수록 실제 지름과의 차이는 심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프로브의 측정압을 조정했거나 측정실 내의 심한 온도 변동 등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프로브 교정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기준구와 게이지 블록으로 프로브를 교정해서 보정 보홀 지름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구는 20mm에서 30mm 사이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프로브의 실제 지름과 보정 보홀 지름이 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프로브가 강체여서 프로빙 시의 힘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프로브 지름은 D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빙 시에는 휘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제 촉침은 게이지에 접촉해서 여기에서 정지한 반면에 프로브의 힘 때문에 측정기는 조금 더 측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위치에서 접점이 떨어져서 프로빙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프로브 지름은 D-로 계산이 됩니다. 이 현상은 측정 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측정값 계산 시에는 프로브의 원래 지름 D가 아니라 보정 보홀 지름 D-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프로브 교정 시마다 프로브를 다시 교정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에 의해서 프로브를 교체하는 경우에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 지름을 입력시켜서 사용하고 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측정값은 외경인 경우에는 실제보다 작아지고 내경인 경우에는 실제 값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름 교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교정을 끝마친 프로브로 기준구를 측정해서 측정된 기준구의 지름과 기준구의 교정 지름을 비교해서 편차를 계산합니다. 이 값이 측정기의 반복적 밀도 이내에 있으면 교정이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프로브의 중심 위치 교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교정된 각각의 프로브로 기준구를 측정해서 기준구의 중심 좌표가 동일하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각각의 프로브로 측정한 기준구의 중심 좌표 간의 편차가 규정된 범위 내에 있으면 교정이 잘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각 프로브의 지름 교정 결과도 동시에 확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교정 결과에 어떤 값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준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기 다른 프로브를, 예를 들면 이쪽 방향에서 이 프로브를 교정하고 이쪽 방향에서 이 프로브를 교정합니다. 각기 다른 프로브를 교정하면 각 프로브의 지름과 프로브 간의 위치가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교정 결과는 컴퓨터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측정 결과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이 그림은 전 강의 시간에도 보신 그림입니다. 교정 시 얻어낸 프로브의 지름과 프로브 간의 거리를 적용해서 측정값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프로브 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름이 25mm인 기준구를 이용해서 프로브를 교정했더니 프로브 지름이 2mm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브를 이용해서 링게이지의 내경을 측정했더니 그 결과가 15mm였습니다.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일 측정자가
실수를 해서 기준구의 지름을 25.003으로 알고 그 값을 같은 프로브의 교정에 잘못 사용했다면 교정된 프로브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가 되겠습니까? 또 잘못 교정된 이 프로브로 같은 링 게이지를 측정을 했다면 링 게이지의 지름은 얼마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참고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문제를 푼 결과는 나중에 평가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브 교정과는 무관하지만 수치 제어를 이용한 자동 측정 시에 프로브 제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에서 자동으로 측정할 때 프로브의 모든 경로를 일일이 지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경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규격으로 정했는데 이것이 거리 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할 요소에 관한 정보와 프로빙해야 할 점수만 지정해주면 나머지 경로는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원의 중심 좌표와 지름 그리고 프로빙 수를 지정해주면 프로브는 자동으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내려온 다음 여기서 프로빙을 하고 다시 이 지점까지 후퇴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점수만큼 프로빙을 한 후에 이 위치로 이동해서 측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또 만일 이 점을 측정해야 하는데 그 위치에서 프로빙 되지 않으면 이 위치까지 스스로 프로빙점을 찾아갑니다. 이때 각각의 거리, 즉 이 거리와 이 거리, 그리고 이 거리 등의 크기를 지정해주는 작업을 거리 지정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리 지정은 자동 측정 및 디미스 실행 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리를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점 부근에서 측정 속도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리를 접근거리라고 하고 프로빙을 하고 난 후에 프로브가 자동으로 후퇴하는 거리를 후퇴거리라고 합니다. 또한 프로빙을 위해서 지정된 단면으로부터 침투하는 길이를 깊이라고 하고 목표 위치에 목표물이 없을 경우 검색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리를 검색거리라고 합니다. 여유거리는 안전을 위해서 접근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주어지는 거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거리들은 공작물의 크기, 즉 예를 들면 원의 지름이나 홈의 폭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브 교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브 교정은 3차원 측정의 시작 단계이면서 측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측정의 두 번째 과정인 측정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